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0월 13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코스피는 뉴욕 증시의 반등으로 장중 3,600포인트를 회복했고,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오후 12시 51분 현재 지금 3,600을 깰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3,646포인트까지 올라갔고, 역시 예상대로 HTS 프로그램 하단의 뉴스 기사는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돌파 또 난리 브루스를 칩니다. 그런 거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야, 너는 주식 올라가는 게 싫으냐? 좋잖아. 여기저기서 막 주식 이러면 너는 그쪽 일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네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네 몸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저기서 주식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돈에 대한 철학은 굉장히 확고합니다. 제가 돈다방 미쓰리라는 프로그램 제목을 만들 때도 굳이 머니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조금 더 럭셔리하게 쓰지 않은 이유. 저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와는 조금 다른 돈과 인간과의 관계가 굉장히 옛날부터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돈과 심리에 대한 책도 좀 많이 읽었고, 무엇보다 제가 증권회사 근무하면서 영업도 영업이지만 돈 많은 자산가 분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개받아서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무릎 꿇고 어린 나이에 좀 돈 벌고 싶어서요 라는 첫 번째 질문을 시작으로 나중에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돈에 대한 철학을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 거기에 약간 꽂혀가지고 한때 돈 많은 자산가분들을 막 소개받아서 만나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쉽게 만나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감사하게도 또 어린 나이에 또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또 궁금해서 왔구나. 그래, 커피 한 잔 마시고 가. 뭐 이런 그 약간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만나 주신 분들이 많았고요. 그분들의 자산이 뭐 지금 뭐 강남에 뭐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 제가 증권회사 근무하던 그 당시 그분들의 자산은 그냥 1,000억 원대가 기본이었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돈을 조용히 법니다. 그게 제가 만났던 모든 자산가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 주식으로 얼마 벌었어, 내가 지금 수익이 얼마가 났어 이러고 막 설레발 떠는 사람들 보면 되게 웃깁니다. 왜냐하면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저렇게 벌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앞방송에서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잔고에 빨간색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욕망을 자제하고 그거를 매도해서 다른 거를 덥석 사지 않고 결제일까지 꾹 참고 기다렸다가 그 빨간색 수익금을 여러분 손으로 꽉 졌을 때가 진정한 투자의 승리다. 진짜 돈을 버는 거다. 다행스럽게 지금 대한민국 이제 주식 결제 시스템을 T+2가 아니라 T+1으로 앞당기려고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수익 나면 이틀 동안 기다리지 않고 다음날 출금하는 있는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돈다방 미쓰리 아직까지 아주 공식적으로 출범은 안 했지만 그래도 리치 펜타곤이라는 이름은 제가 가지고 있고, 그 리치 펜타곤의 목적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나이 들어서도 여유 자금으로 조용히 주식을 해서 돈을 벌자.
여윳돈으로 조용히 오랫동안 돈을 버는 분들은 리치 펜타곤과 함께 가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식이 시뻘겋게 올라가고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여러분들이 괜히 여러분들은 돈 벌지 못하고 있는데 지수만 빨갛다고 여러분들 심장이 벌렁벌렁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미셀이랑 한 10년 동안 주식을 같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한 두세 배 벌었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증권 전문가들이 왜 활동하는 카페 보면 수익 난 사람들이 전문가님 때문에 얼마 돈 벌었어요 라고 막 도배질을 하잖아요. 전 그거 대부분은 다 알바라고 생각합니다. 알바거나 가족 도용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수익 나서 그렇게 댓글을 단 분들도 일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벤트 하시는 분들한테 돈다방 미쓰리 댓글에다가 그런 거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썼다가 괜히 미쓰리 때문에 돈 벌었어요라고 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혹 하고 들어왔는데 저랑 맞지 않으면 둘 다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조용히 버는 것이다. 그게 미쓰리의 철학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수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 괜히 흥분할 필요가 없다. 이게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돈에 대한 철학이고 그 돈이 만든 주식이라는 투자 상품에 대한 철학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 철학이 나쁘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할게요. 자, 10월 13일 월요일 뉴욕 증시 점검해 볼 텐데요. 3대 지수가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29, S&P 500이 1.56, 나스닥이 2.21% 반등했습니다. 자, 왜 미쓰리가 반등이라고 하느냐? 일단 지금 뉴욕 증시는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엔비디아, AI를 기점으로 해서 금리나 기대감이라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증시를 마구마구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악재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예요. 그리고 어떤 악재들이 있는지 자꾸 투자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뉴욕 증시에 미국 경제가 없다고 얘기했고요. 하물며 지금 미국은 연방정부가 셧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지표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경제지표가 단순히 고용지표가 그냥 이번에 또 부진한 거 아니야? 이거를 뛰어넘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라갔을 텐데 그러면 고용지표 안 좋고 다른 경제지표 안 좋고 인플레이션 상승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셧다운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뉴욕 증시는 그 셧다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옛날에 한 35일 정도 셧다운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렇게 증시에 충격 주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13일째 접어들고 있는 셧다운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과소평가합니다. 왜? 셧다운을 진행됨으로써 얻는 게 더 많거든요. 일단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피할 수 있고요. 부진한 경제 지표를 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로지 지금 뉴욕 증시는 매월 초에 발표하는 고용지표만 보고 그 고용지표도 10월 달에 발표되는 9월 달 고용지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9월 달에 발표된 8월 달까지의 고용지표를 가지고 오로지 고용이 좋지 않으니 10월 달에 금리 인하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10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12월 달까지 또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만 온팡지게 머물러 있는 거고 그 이외의 모든 악재는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욕 증시가 10월 13일 월요일 상승한 게 아니라 반등했다고 표현합니다.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엔비디아 가지고 쥐어 짠다고 했죠. 뭐 언제 계약해 5월 달에 양해각서 한 게 뭐 수출길이 열렸고부터 시작해서 막 왜냐하면 지금 이번 랠리에 엔비디아가 선두주자로 밀어 올렸던 게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무너지면 이 랠리가 깨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어떻게든지 띄웁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에는 오로지 금리 인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지난주 금요일 중국 대상으로 10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그 시행을 11월 1일부터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또 패턴을 보여줬어요. 제가 엑셀로 만들어서 유튜브 게시판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금요일 날 터뜨리고 주식시장 하락하면 주말 보내고 약간 투자자들이 이성을 찾게 만들고 트럼프는 그걸 수습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왜? 4월 달에 졸라 쫄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난 4월 달에 트럼프가 중국 대상으로 관세 부과 세게 한다고 했고 중국도 맞불 작전 한다고 했을 때는 3대 지수가 5%대 하락을 보였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겨서 트럼프 저 새끼 저거 완화할 거야. 이런 심리가 작용되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가 하락했다고 해도 5%대까지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트럼프는 자기가 중국 대상으로 100% 관세 부과를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 다시 움찔해서 12일 트럼프는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다가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자, 시진핑은 자기 나라가 불황을 겪는 것을 원치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면서 에이 걱정하지 마. 정면 충돌은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증시는 안도했고 그리고 뉴욕 증시는 그렇게 10월 13일 월요일 반등했습니다. 자, 13일 월요일 주식시장은 이렇게 1%대 2%대 반등했고 콜럼버스 데이다 보니까 채권시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지금 13일 때 진행되고 있고요. 연방 공무원 4,600명의 해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고용지표가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은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되고 어닝 시즌의 포문을 여는 업종이 어떤 업종이다? 금융업종이다. 자,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자, 미국의 대형주들은요. 웬간에서는 좋은 실적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주들이 악화된 실적을 대놓고 내놨을 때가 2008년도 정도였을 거예요. 하다 몇 년 전에 서부 쪽에 있는 은행에서 금융위기가 또 한 번 발생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달이었죠. 실리콘밸리 뱅크부터 시작해서 미국 은행들의 위기가 또 한 번 왔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랬죠. 여러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너무 쪽팔려서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 더 강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마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거는 오지 않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리콘밸리뱅크 사건이 터진 다음에 오히려 대형주들의 은행 실적들은 더 좋아졌습니다. 왜? 중소형 은행주들은 파산됐지만 그 고객들이 대형 은행주로 옮겨갔거든요. 그렇게 대형 은행주들은 웬간에서는 나쁜 실적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의 포문을 여는 금융주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 전문가들은 또 설레발을 치죠. 아, 금융주 실적이 좋았으니까 이번에 어닝 시즌 뭐 기대를 할 만하고 막 초반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닝 시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슈가 실적 시즌보다는
어떤 매크로 이벤트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왜? 지금은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번에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를 한번 전해드릴지도 모르겠는데요. 왜냐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제가 안 하거든요. 자, 어쨌든 자, 콜럼버스 데이로 채권 시장 휴장이었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13일째고요. 미국 연방 공무원 4,600명 해고가 시작됐고 오늘 밤부터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밤에 최소 은행주들은 실적을 좋게 발표할 거고, 뭐 당장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뭐 지난주처럼 또 막 하락하고 그러진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문제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쓰리는 10월 13일 월요일 뉴욕 증시를 상승이라고 하지 않고 반등이라고 할까? 물론 반등이라는 게 하루만 올라가는 거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분위기, 전반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트럼프는 이번에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지난번처럼 금요일 날 터뜨리고 증시 빠지면 주말 냉정을 찾아서 그 다음 주 수습하는 거. 초반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초반에는 오히려 주 초반에 이슈를 딱 던져놨는데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하니까 트럼프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트럼프 주둥이로 악재를 쏟아낼 때는 항상 금요일 날 합니다. 하다 예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도 금요일 날 발표했고요. 하다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것도 금요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분위기가 금요일 날 뉴욕 증시는 악재를 맞고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날 뭔가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게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라면 트럼프는 굉장히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를 좀 냉정하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면 자, 여러분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10월 11일 토요일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인데 이번에 무역 전쟁 재발의 시작은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은 90일 동안 유예를 하면서 지금 계속 시간을 미루고 있고 그 시간의 미룸은 11월 10일이 만료되는데 또 그 전에 만나가지고 야 우리 서로 이렇게 관세 부과하면 서로 힘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또 미루자. 인간이 만든 돈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관세이기 때문에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싸움은요. 중국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제가 11일 토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최근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거 중국입니다. 9일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 방침 발표한 거 중국이 먼저 했어요. 그러자 트럼프가 이거 보고 빡쳐가지고 10일 날 우리도 100% 관세할 거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 미국 선박 대상 입항료 부과 계획 공개했죠. 거기에다가 10일 미국 반도체 대기업 퀄컴의 자동차 반도체 설계회사 인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중국이 먼저 시도한 겁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중국이 저렇게 들이대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고 들이댔던 게 100% 관세예요. 그리고는 증시가 하락하니까 자기가 에이 중국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트럼프가 지금 누구를 걱정합니까? 지 걱정해야 되거든요. 중국이나 우리나 서로 한 대씩 패면 최소한 전치 8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분위기를 살살 달랩니다. 그리고는 지금 다시 나오는 얘기가 에이펙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은요. 뭐 메이원티예요. 뭐 언제든지 이런 분위기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제가 옛날에 했던 말.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다 미국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아니면 트럼프 1기 때 미중 무역 분쟁 때 제가 했던 얘기잖아요. 중국은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벌고 있다. 지금 중국은 시간을 벌고 있는 거고 그 시간에 미국은 지금 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요. 트럼프가 이렇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에이펙에서 두 정상이 만난다라고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는데요. 정작 13일 월요일에 중국이 히토류에 이어 고급 리튬 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시행을 예정했다고 합니다. 이거 홍콩 명보 보도고요.
11월 8일부터 시행될 거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지금 트럼프는요, 누가 봐도 불안해 보여요. 마치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 때문에 쫄리다 보니까 결국 불안하다가 계엄했던 것처럼 지금 트럼프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해 보이는 건 중국 시진핑은 먼저 알 수 있었겠죠. 하늘의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시진핑 입장에서는요. 시진핑은 무게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진핑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만약에 중국이랑 미국이랑 꽝 붙는다고 칩시다. 서로 100%씩 관세를 막 부과한다고 칩시다. 중국도 증시 크게 하락하고 미국도 크게 하락할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요.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다 봉쇄를 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언제 중국의 금융위기가 오냐 우리가 그걸 계속 관찰했는데 솔직히 우리 몰래 왔을 수도 있어요. 왜? 걔네들은 철저히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중국이 증시가 하락할 수 있지만 중국 증시가 하락하면 미국도 하락한다니까요. 제가 그랬죠. 2005년에 미국이 2015년 연말에 오랜만에 금리 인상하고 우리 미국은 있지 2016년에 4번 금리 인상할 거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2016년 1월 2일 중국 증시가 사이드카가 걸렸고 그러자 결국 미국이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은커녕 겨우 12월 달에 한 번 했다고요. 제가 그 당시 미국이 한 번 금리 인상하고 2016년 4번 한다고 깝칠 때 제가 어린 반푼어치 없다. 미국이 2016년 한 번 정도 금리 인상하면 잘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수치로 돈을 보는 게 아니라 심리로 돈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10월 13일 월요일 뉴욕 증시의 반등은 언론은 트럼프가 화해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자, 에이펙에서 만나서 두 정상이 우리 그동안 있었던 일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도 그랬어요. 에이펙에서 만날 건데 그 전에 그러니까 11월 1일 전에 관세를 올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밑밥을 깔아놨습니다. 우리는 너무 트럼프의 입을 보고 12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만난다라는 생각을 딱 하고 너무 장밋빛 전망을 그리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찌 보면 패권 전쟁이 또다시 이어지는 가운데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특히 중국은 트럼프 1기 때 잘 버텼고요. 올해 3월 달에 관세 부과했을 때 중국이 맞불 작전했을 때 미국이 두들겨 맞았고요. 약간 기싸움에 지금 트럼프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히토리에 이어서 고급 리튬 이온 배터리랑 인조 다이아몬드 또 수출 통제한다고. 물론 중국은 우리 굉장히 합법적으로 할 거야. 우리가 단순히 뭐 미국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 고급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물량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시비는 지금 싸움은 중국이 굉장히 잘 걸고 있어요. 쫓기고 있는 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뉴욕 증시가 반등했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런 거고요. 그 뒤에 후폭풍, 그 뒤에 미국이 계속 밀리고 있고 그 밀리는 가운데 미국이 주접부리는 그 가운데 증시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불안감 느끼실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예. 저는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미스리가 계속 방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에 대한 어떤 시황이나 이런 거는 그다지 크게 틀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심리를 토닥토닥 하면서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돈은 조용히 버는 거다 라고만 인지하시고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